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외곽의 춘천 외곽의 어느 와인딩 로드에 아이오닉5 4륜구동 모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차는 정확하게 아이오닉5의 롱레인지에 프레스티지의 H트랙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죠. 그래서 이 차의 출력은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306마력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토크는 605N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의 모터가 힘이 더 강한 게 들어 있습니다. 이 코스에서 저는 두 가지 모드를 써볼 건데요. 일단은 먼저 노멀 모드로 조금 어느 정도 타보다가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좀 타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레벨이 이 차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이제 3단계가 있고 그거의 위로 아이페달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둘에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 때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행 모드는 여기 있죠. 그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노멀 모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ESC만 끄겠습니다. 길게 눌러서 끄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요 시프트 패드를 당겨 가지고 일단 3단계로 놨습니다. 회생제동을. 이 차는 일단 휠베이스가 3m로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인 거냐면은 그게 제네시스 G80보다 1cm 밖에 안 짧은 거예요. 차의 길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준중형급에 해당되지만 휠베이스가 그렇게 길고, 그 다음에 무게가 요 차 기준으로 이제 공차 중량만 2060kg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적 좀 짧은 턴이 많은 그런 코스인데 여기서 어떨까요? 한번 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가 시작이 되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일부러 카메라 하나를 더 설치해 가지고 이 구동용 막대 그래프가 잘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제가 화면에 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는 일단 그 후륜구동 모델보다는 경쾌함이 있습니다. 근데 도는 게 무겁네요. 뒤에 또 제가 뭔가 물건을 좀 잘못 놨는지 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참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항상 이게 일단 무거운 데다가요 타이어의 그립도 높은 편이 아니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네 바퀴가 질질 끌립니다. 이제 그 후륜구동 버전도 와인딩에서 타보면 한없이 그냥 편안하기만 했는데 얘도 좀 그런 캐릭터입니다. 보니까 이 차의 움직임에 있어서는요 앞바퀴가 더 좀 많은 혹사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뭔가 트럭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좀 추월을 한 다음에 다시 주행을 해 볼게요. 이 전체적인 밸런스는 참 좋은데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가속력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언더스티어 성향으로 이 코너에 진입하기는 하지만요
코너를 끝낼 때까지 계속 언더스티어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앞은 분명히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가 더 출력이 높다 보니까는 뒤쪽에서 조금 바깥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엿보입니다. 죄송합니다. 트렁크에 바닥에 제가 물건을 다 그쪽으로 옮겨놨는데요,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코너에 만날 때마다 툭툭 소리를 냅니다. 아우, 이게 브레이크가 코너에서 엑셀을 밟으면은 그때는 좀 차의 움직임이 이뻐져요. 네, 일단 코너에 진입할 때는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앞브레이크가, 네, 이 차는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할 때에는 오로지 브레이크 페달에만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벌써 좀 네, 많이 힘들어 하네요. 네, 여럿이서 다양한 차종들이 모여서 함께 주행을 할 때에는, 네, 다른 차들에게 그다지 이렇게 민폐를 끼칠 것 같진 않아요, 이 차가. 네. 네, 이 차가 어떻게 보면은 SUV에 가깝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크로스오버 비클인데, 네, 차의 무게중심이 낮고 일단 바퀴 간의 간격이 길다 보니까요, 이 기울어짐의 특성은 매우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쪽은 눌리고 한쪽은 뜨게 되는데 그 양쪽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질 않아요. 네.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엑셀을 코너에서 밟으면은 뒤가 이렇게 삑 하고서 강한 펀치력을 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트랙션을 잃었을 때 그때 이제 보이는 특성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요, 네, 그렇게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요, 이 아이페달 모드를 좀 써볼게요. 혹시 이게 좀 차의 움직임의 특성에 좀 더 다른 거라 익혀주는지. 이게 그 브레이크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요, 네, 코너 진입이 조금 소극적으로 됩니다. 네. 조향을 해놓고서 엑셀을 밟으면은 뒤가 조금씩 밖으로 나가는 특성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후륜구동 모델과 다른 점은요, 앞이 분명히 무거워지긴 했는데 그 차의 움직임 특성에는 그렇게 어차피 모터가 한 개 더 들어가도 출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못 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많이 바꾸지는 못하는 느낌입니다. 이 앞바퀴에 하나 전기 모터가 더 있는 것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올 시즌 타이어 가지고 잘 움직이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운전자에게 재미를 주는 측면은 뭐 좀 약하다 하더라도 결과물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너에서 엑셀을 이렇게 세게 주면, 네, 그러면 제법 후륜구동 같이 움직여요. 네. 그 아이오닉 5 후륜은 오히려 조금 안 그랬거든요. 너무 그냥 그 차는 안정적이기만 했던 기억인데
얘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브레이크가 네 그래도 이렇게 제동력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는 하지만. 어우, 밀리네요 바깥으로. 이제는 드디어 비로소 브레이크도 네 좀 손을 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일찍부터 브레이크에 신경을 이제 예민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생각과 그러니까 고민과 그다음에 브레이킹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죠.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스포츠 모드로 좀 타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면서 일단은 그 회생제동은 다시 그 3단계 그러니까 레벨 3로 그렇게 좀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토크 특성이 달라졌고요. 핸들도 무거워졌네요. 근데 이 차에 좀 핸들 무거워지는 건요 좀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이 차에 커스텀 모드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 저는 이 조향 무게는 좀 가볍게 하고 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동의 시간이 많이 이제 소비가 되고, 네, 코너링 스피드가 낮기는 하지만 이 제가속이 그래도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타임에서는 그렇게 느린 것 같지는 않아요. 브레이크가 또 약간 휴식 시간을 가져서 그런지 좀 더 오히려 잠깐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퍽퍽 소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데 좀 불편을 드리네요 제가. 브레이크를 제일 신경 써야 되네요 얘는. 움직임은 상당히 괜찮아요. 네. 꽤 그 뭐라 그럴까요? 내연기관차스럽게 움직여요. 그리고 원하면은 오버스티어도 낼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코너 얘는 진입은 결코 이렇게 웃음 짓게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코너 중간부터 탈출해 나가는 데까지는요 움직임이 꽤 괜찮아요. 네, 그때는 뒷바퀴가 더 많은 기여를 해요. 네. 그리고 조향을 했다가 다시 스티어링을 이렇게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거랑 그 다음에 가속 페달 밟는 깊이를 그거를 상관관계를 잘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어긋나면은 네, 그럼 뒤가 이렇게 확 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거 두 개를 잘 맞춰야지 됩니다. 힘들다. 차 상당히 훌륭한데요. 네. 브레이크는 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아유, 또 웬 저기가 울리네요. 벨소리가. 아이고. 전에 다른 무슨 차 리뷰할 때도 한 여기쯤 오니까는 벨소리가 울렸던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안 나게 좀 전화기 좀 만졌습니다. 근데 얘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외관상은 작지만 휠베이스가 제네시스 G80급으로 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데 작은 차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움직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코너에서 보니까 언더스티어가 좀 많이 난다 싶으면 네, 이제 엑셀을 띄거나 하여튼 앞쪽에 뭔가 접지력을 더 주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도 이제 맞지만, 얘는 그 상태에서 엑셀을 더 좀 강하게 밟으면 뒤가 더 많은 요를 좀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그렇게도 탈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꽤 괜찮아요. 탈수록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출력이 나오는 특성이나 이런 거는 이 배터리 온도 관리가 잘 되는지 출력 저하나 이런 거는 되는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얘는 스포츠 모드로 놓는 게 움직임이 더 좋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가속 반응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요,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게 차의 특성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얘가 지금 방금 같이
좀 높이가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큰 요철을 넘었다가 착지할 때요, 좀 채공 시간이 길어요. 네, 그런 게 좀 특성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코너에서 나갈 때는 네, 뒤가 날아가려는 특성을 보여줘요. 후륜구동차 같이. 네, 이제 코스에 어느 정도 종점에 다 와가지고요, 좀 이 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륜 모델은 마냥 안정적이기만 했는데 이 차는 좀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지가 않고, 네, 좀 스포츠 모드에 넣을 때는 이렇게 차를 컨트롤하는 재미까지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분명히 약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긴 시간 동안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좀 그런 점이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아이오닉 5에 N이 나온다고 하죠. 저는 그 차에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왜냐면 휠베이스가 이제 3m로 길고 또 무게가 많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그런 물리 법칙은 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네, 좀 그 차에 별로 기대를 안 하게 됐는데, 이 아이오닉 5 사륜을 타보니까 그 차에 대한 기대하는 쪽으로 좀 생각이 바뀌게 되네요. 근데 뭐 그 차에는 뭐 이제 지금 뭐 GV60의 퍼포먼스 사륜에 들어가는 뭐 뒷바퀴 LSD 들어갈 거고, 뭐 많은 부분이 다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차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게 고려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뒷바퀴 조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는. 네. 근데 뭐 조율하는 것은 엔지니어님들이 해야 될 몫이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의 이 강원도 외곽의 와인딩 로드에서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